롯데가 시즌 두 번째 수입수 네. 거둔 롯데와 키움의 대결. 오늘도 역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롯데가 이제 첫날 화요일 날 9대3 방망이의 힘, 투수 좋았고요. 근데 둘째 날 30일 날은 타격전 10대9 또 한 점 차 승리를 냈고 오늘은 이제 완사이드한 경기력으로 세 경기 다 쓸어 담았습니다. 사실 롯데 이제 전민재 선수가 이제 공격 천백 역할을 해줬고 계속 트레이드도 조명받고 있는데 전민재 선수가 이 사구에 맞으면서 좀 이러면 좀 톱 타자부터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롯데 타선은 지금 기가 살아오를 대로 올라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댓글 보면은 뭐 제가 롯데를 칭찬하니까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욕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저 롯데 칭찬한 거 몇 주 됐어요. 지금 사실 롯데가 그러니까 그 길고 긴 30년의 야구 인생 중에 네. 최근이 몇 주 됐다 이제. 아니요. 지금 올해 롯데를 제가 칭찬하게 된 게 제가 그 2주 전인가 그때 방송에서 이제 댓글로 댓글인가? 하여튼 롯데 팬이 커뮤니티인가? 롯데 팬이 이제 저 스앰프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롯데가 좀 칭찬해야겠구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잘하는 거예요. 네, 사실. 행여나 롯데 응원가 같은 거 부를 생각 하지도 말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불러야겠다. 네, 일단 지금 롯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롯데도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하나처럼 타선이 좀 안 떨어지고 윤동희 선수도 2군 내려갔다 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역시 이 팀도 마찬가지예요. 4월 둘째 주부터 타선이 확 바뀌었다. 실제 지금 4월 8일부터 어제까지 성적을 보면 롯데가 팀 타율이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할 때 3할 2푼 4리나 됩니다. 그리고 타점도 그 기간 8일부터 어제까지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3개, 리그에서 가장 많고요. 득점 역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지금 롯데 공격력은 진짜 화라산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팀 OPS가 지금 0.843이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장타율도 지금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 좋고요. 일단은 궁금한 것부터 하나 풀고 가면은 아까 댓글에도 전민재 선수 현재 근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화요일날 경기에서 이제 헤드샷을 맞았고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고에 맞고 바로 이제 구로 고대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바로 진단이 안 나왔어요. 안과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지인을 통해서 이제 구단이 좀 알아봐서 국립의료원으로 가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 골절, 그러니까 첫날은 골절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였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전민재 선수가 이제 가서 큰 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첫날 그 공을 맞고 숙소에 이제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결과 검사가 안 좋으면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찰과상 그러니까 좀 부어 있고 이제 붓기는 좀 가라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부상으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7일 정도는 무조건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복귀는 그 이후가 될 것 같고 그 골절은 아니고 그리고 시력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걱정은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천만 다행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뭐 댓글에는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쉬운 팀만 만나가지고 승수가 많은 거다. 라든가 위닝 시리즈 우리가 뭐 쉬운 팀한테만 했냐 뭐 이런 반박도 있고요. 뭐 공교롭게 이제 4월달에 거기 키움하고 또 3연전 부산 사직에서 했었잖아요. 그 수입하고 이번에 또 고척에서 3연전 수입하고 이게 다 4월에 지금 몰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쉬운 팀이 지금 이제 두산 키움을 만났는데 키움은 조금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떨어진다 봐도 앞선 팀들 삼성, 한화, 두산 이렇게 만났어요. 쉬운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팀은 아니죠. 두산도 세게 붙으면 승리를 쉽게 담당할 수는 없죠. 두산은 쉬운 팀이던데. 근데 이게 또 외국인 투수의 두산한테 혼나겠구만. 바뀌어서 이제 종목을 바꿔서 혼나겠구만 이제. 근데 이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4월 18일 삼성하고 경기를 봐도 그렇고 위닝 시즌을 따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전도 결과적으로 이제 한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나?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1승 1패 지지는 않았고요. 그 나머지 경기들은 계속 위닝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팬이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일단은 시즌 초반 타격이 완전 무너졌을 때 말고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맨 마지막 기록표를 보면은 안타 개수는 많았어요. 네. 하지만 개수 대비 득점 수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병살이 끊임없이 나왔죠. 병살은 지금도 거의 탑 네. 20몇 개? 거기서 리그에서 가장 높은 추세긴 한데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긴 한데.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안타 개수가 비슷할 겁니다. 네네. 경기마다. 네. 하지만 올라가는 숫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롯데가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센터 라인이 지금 안정된 거 전민재가 유격수를 잡고 황성빈도 작년보다 수비가 좋아졌어요. 그게 조금 주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리고 전민재 대신에 이호준도 수비력이 안정된 선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는 타격에서도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팀의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이제 최하팀이니까 약팀이잖아요. 약팀을 만나서 롯데가 이제 잘한 거다. 착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게 강팀의 조건은 약팀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롯데가 약팀을 그렇게 잘 잡았나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어려운 경기를 네. 했죠. 늘 불안불안했죠. 성적이 네. 1, 2위권을 달리는 팀들은 약팀을 후주로 팹니다. 맞아요. 매년 그래요. 어느 팀이나.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그런 야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강해진 모습이다. 네. 약팀을 잘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 롯데는 이제 타선에서 이렇게 좀 보면 저는 나승엽 선수가 지금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둘째 주에 득점권 타율을 제가 한번 지금 찾아봤거든요. 나승엽 선수의 득점권 타율이 5할 6푼 5리 리그에 팀에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타점도 득점권에서만 19개를 또 쓸어 담아줬고 나승엽 선수가 뭔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한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롯데 타선의 힘을 불어넣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저 시즌 전에 제가 롯데 내부 관계자한테 들은 게 정철원은 잘해줘야 될 선수 그리고 그 나승엽은 잘할 선수 이렇게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개막 전부터 나승엽에 대한 기대치는 내부에서 높았던 걸로 네. 보입니다. 네. 잘할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리고 윤동희 선수도 다녀와서 네. 한번 밑에 내려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10경기에서 지금 거의 타율이 4할 가까이 네. 3할 9푼 5리나 휘두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타선에서는요. 그 생각해보니까 타선도 좋네. 네. 전민재, 손호영 이제 좀 더 올라오면 되고. 근데 이게 윤동, 지금 예. 이제 터졌으니까 예. 이렇게 보였지. 사실 시즌 개막 전이나 초반에는 이 타선 괜찮을까라는 의문의 시선도 많았잖아요. 아니 저는 안 그렇게 봤잖아요. 여기서 지금 또 여기서 딱 바로 카트 들어가네. 네. 아니 난 저는 아니거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롯데 타선은 올라올 거다. 타선은 좋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좀 이제 반지가 불안한 게 좀 그렇고 좀 투수가 문제지. 롯데 타격은 올라올 거다. 반지는 조금 불안하긴 하죠. 네, 여전히. 부위가. 예. 네. 근데 지금 마땅히 좀 한다고 해도 그렇게 확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모습에서 뭐 지금 몇몇 팬들은 교체해야 된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대안이 마땅치 않죠.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6월이 넘어가야 돼요. 다장님 더 네, 잘 아시겠지만 6월이 넘어가야 돼요. 메이저리그 쪽에서 이제 뭐 선수를 어떻게 영입을 하려면 그 기간까지는 움직임도 쉽지 않고 대만도 가깝게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요즘에 대만도 월봉 계약이 아니고 네, 이제 네. 풀 개런티 네, 계약을 네. 하고 있어 네, 갖고 네. 데려오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등판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제가 최근 직전 경기가 좀 아니 좋았죠. 이번에 좋았습니다. 키움전. 7인에 승리점을 20점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올해 반지 선수는 퐁당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워낙 뭐 보여준 것도 확실하게 있었고요. 네. 제가 수년간 그리고 지금 투수 쪽에서는 장수용병 아니고
네 시즌이니까 그렇죠. 오래 한 용병인데 롯데는 뭐 여전히 기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쿠에바스 있네요. 쿠에바스. 장수. 네. 댓글 중에 이제 호떡 굽는 곰돌이님이 롯데는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를 즐겨야.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롯데 팬으로서. 네. 일단 즐거우면 됐죠 뭐. 네. 자 그리고 점프왕님께서는 한화전에서 반즈가 좀 심했다. 9위도 별로고 결승적으로 제구가 너무 불안했다. 네. 실제로 하나전에서 보니까 5이닝 6안타 볼넷이 4개였어요. 실점은 6개였는데 이제 자책점은 4개였는데 이 경기를 보고 근데 요때 하나 타선이 확 올라와 있을 때였어요. 어느 투수도 만났을 때 쉽게 이 타선 쉽게 거면 넘어가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키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키움은 사실 초반에는 진짜 작년의 키움처럼 도깨비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후라도하고 헤이수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투수가 없는 거예요. 노젠버그는 이제 이 두 선수와 비교할 땐 좀 급이 좀 떨어지거든,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젠버그하고 하영민이 안 걸리면 수입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 롯데전이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노젠버그, 하영민 빼고 세 명이 선발을 던지니까 이거 상대 선발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김윤아, 김선기 뭐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다고 불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타격이 지금 사이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죠. 저도 단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일단 작년에는 후라도 네. 뭐 저기 헤이수스 이 두 선수가 승리를 많이 못 챙겼진 하지만 그래도 계산이 서는 야구를 지금 해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딱 선발 투수 나갔을 때 사실 하영민 선수도 좋아진 거는 맞는데 확실하게 계산이 선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좀 후라도 있다고 헤이수스가 그대로 있고 하영민이 3선발을 하고 있으면 4선발이나 하고 그럼 있으면 정현우나 네, 이런 네. 선수가 5선발 정도 하고 네, 있으면 네. 괜찮은 선발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을 빼버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전반적으로 마운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수가 결국 이제 그 두 사람을 빼고 외국인 용병 타자로 2명을 쓰는 승부수를 네, 택했는데 네, 사실 그게 초반에는 먹히는 듯했습니다. 1, 3번을 치면서 네. 퐁당퐁당으로 이거 뭐야 거를 타선이 애매하네 약간 네. 좌우좌우 치면서 네. 좀 위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딱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지금 뭐 그렇죠. 음. 지금 저 누구야? 푸이그랑 푸이그가 카디네스. 빠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푸이그 부상으로 빠지고 빠지니까. 네. 좀 진짜 초반 빼고 4월 중순 이후의 성적을 보면 두 외국인 타자의 타율이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타자 둘을 보고 지금 올 시즌을 부상을 했는데 둘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뭐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팀이 이게 치고 올라올 동력이 없죠. 계산이 서는 야구라는 거는 투수하고 수비거든요. 네. 타격은 이게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키움이 올해 선수단 구성은 역발상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먹히는 것 같더니 결국 지금 안 먹히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거죠. 오늘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 엄청 1군으로 많이 불러들였다고 아까 기사 봤거든요. 네. 대대적인 좀 어떤 변화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하고 또 키움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송성문 선수가 작년 모습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최근 이제 어제죠. 어제 3안타 경기를 하고 뭐 반전에 발판을 좀 마련했는데 그래도 보면 작년만큼 이런 퍼포먼스가 좀 타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어지고 이 수비 있는 것 포지션을 바꾸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2루로 가. 그러니까 2루로 가갖고 원래 그 전까지 3루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2루는 예전에 봤거든요. 2루를 가다 보니까 수비의 영향이 타격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 다시 또 3루로 돌아왔잖아요. 네. 지금 강승호도 그렇거든요. 강승호도 지금 작년까지 2루 봤다가 3루 3루 가서 가니까 타격까지 맞아, 좀 맞아, 떨어지고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2루하고 3루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그 영향이 있구나. 네. 타격에도. 그러니까 지금 키움이 보면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매 경기. 네. 오늘도 이루수에 들어온 송지우라 선수가 네. 이제 그 전까지 육성 선수인데 오늘 등록돼 갖고 선발 이루수를 봤는데
거기 실책성 플레이가 나와갖고 거기서 이제 시점하면서 맞네요. 경기가 조금 이제 기울었거든요. 네. 유격수를 또 오선진이 보는 거예요. 요즘에 또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참 노림수가 안 먹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정규 시즌이 이게 뭐 계속 선수가 바뀌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완전 신인이었었다가 어쩔 때는 또 완전 또 나이 많은 오선진 같은 선수 베테랑 썼다가 선수를 또 유격수로 이전에는 김태진이 받다가 지금 또 오선진이 받다가 이러면은 미래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 차라리 예. 차라리 뭐 트레이닝이라면 트레이닝도 하려야 되는데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승률이 3할 2푼 4리거든요. 저는 이게 승률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저는 키움이 초반 페이스 그리고 봐서 좀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좀 확 떨어지는 투수가 안 느낌이, 돼요, 지금. 예, 투수가.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롯데 불안 요소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펜진의 혹사 문제였습니다. 네네. 불펜진이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예, 그 자주 나온 선수들이 너무 많고 연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지금은 좋지만 시즌 중반으로 갈 때 슬슬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뭐 아직까지 중반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닝 관리는 그래도 한다. 이닝 관리. 예. 개수 관리, 예, 좀 하니까. 하고 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두 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자 의견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투구 개수 관리는 어느 팀이나 하긴 하는데 문제는 불펜에서 던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불펜에서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나오기 네. 전에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멀티 이닝 이것도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3연투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게 멀티 이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요새 올해 야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예년보다 좀 다른 흐름이 뭐냐면 지고 있는 경기인데 필승조가 자주 나와요. 각 팀들이 롯데만 그런 게 롯데만 아니고. 그런 게 다른 팀도. 이렇게 야구하면은 중반 이후에 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는 경기는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한 1점 차는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각 팀들이. 그러니까 마운드를 보면은 이게 필승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한 점 차 뒤진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6, 7에. 그러니까 이런 야구가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좀 중반 이후에 이제 불펜이 약한 팀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올해 야구 현재까지 보면은 타격 페이스가 좋은 팀이 지금 경기를 이겨요. 그렇죠. 예. 예년보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올해는 공인구 반발 개수가 조금 떨어지다 줄어들고, 보니까 약간 이게 투고 타저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의 힘이 좋은 팀이 더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구는. 예. 그렇죠. 지금 성적이 올라가는 팀들 내려오는 팀 보면 다 타격 전부 사이클이에요. 타격 사이클에 맞춰서 타격 사이클이 올라가는 팀들은 실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팀은 LG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내려와 버리고 이런 게 있고. 저는 이제 롯데 그 불펜진을 보면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김태형 감독이 이닝 지금 보니까 제가 기록을 좀 봤더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어제까지 기록만 보면 경기 수 대비 이닝 수가 좀 많이 적어요. 특히 정철원 선수 같은 건 16경기에 나왔는데 14.1이닝. 네. 그다음에 지금 정현주 선수가 올해 가장 많이 던졌거든요. 22경기, 22경기를 던졌는데 실제 소화하는 이닝은 13.2이닝. 물론 이제 짧게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경기 수 대비 이닝 수도 좀 작고 투구 수도 사실 한 경기당 10개 정도의 투구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근데 네. 김태형 감독이 야구가 원래 이랬어요. 두산 때도 이랬고요. 부산 때도 일단 이길 수 있을 때 무조건 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없는 네. 무조건 이긴다. 오늘 일단. 잡아놓고 봐야지. 네. 근데 보통 명장들은 다 그런 야구 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 김성훈 감독도 그랬고 한국에서는 초반부터 뭐. 그랬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그룹 총수들이 가끔 야구 직관하러 오는데 그때 미리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선수단에서 각성 효과가 생기는지. 아 근데 그게 아니 어쩌다가 오는 경우면 네. 롯데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선수도 알거든요. 근데 자주 오시는 경우는 그 저기 예, 그- 선수들 예, 잘 그때-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쪽? 그쵸. 아니, 근데 너무 자주 왔었죠. 그쪽은 안 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뭐 네. 오시면은 항상 네. 라카를 들르시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1년에 재벌 총수가 경기장에 많이 오는 게 요즘은 하나가 이제 좀 많이 자주 네. 찾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한 번 오면 각성 효과는 되죠. 선수단이 총수가 왔다. 네. 이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 LG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LG 가면 되게 조용히 와서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네네. 네. 뭐 관중석에서 네. 그게 아마 그 지금 LG 왕 회장이 그냥 조용히 왔다가 이렇게 네. 간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다 알려지기 때문에 네, 알게 됩니다. 이게 네. 결국 뭐 대통령처럼 네, 자기 코스 하루 일정 코스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